어린이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비가 자, 빨리 사진 먼저 찍으셔요. 사진 먼저 찍으셔요.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사진 먼저 찍으셔요. 이렇게 밖에까지 취재 찍으세요. 빨리 찍으세요. 날씨가 먼저 사진 먼저 얼른 찍으셔요. 좋겠습니다. 찍고.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요. 세종시장 후보 위원님, 단일화의 잠시만요. 사진 먼저 찍으시고 나오셔야죠. 최후 통첩 기자회견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앞에? 빨리빨리 나 찍고 나오셔야죠. 18일 오후 6시까지 조상호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응하지 않으면 후보 단일화 무산으로 간주하고 저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후보로 선출된 조상호 후보님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낙선한 이춘희 후보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4일 저와 이종승 세종시당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본선 후보와 강준현 세종시당 위원장에게 후보 단일화 협상을 위한 2+2 회담을 오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2 회담은 단일화 여부, 단일화 방법, 단일화 일정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협의 테이블입니다. 어제 저녁 조상호 후보님에게 축하 전화를 하면서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실망스럽게도 아직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서는 답이 없습니다만 오늘 회동이 성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2+ 회담이 불발된다면 내일 오후 6시까지 조상호 후보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6시까지 답변이 없으면 단일화 무산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후 저는 다자구도에서 반드시 당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후보의 세종시장 당선 가능성은 0으로 수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내란 심판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세종시에서 합계 43.1%를 얻었던 결과를 보더라도 민주개혁진영 후보 단일화가 없이 다자구도로 선거를 치른다면 국민의힘 후보 당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 냉철한 현실인식일 것입니다. 단일화가 무산된다면 모든 책임은 조상호 후보님과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자구도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또한 조상호 후보님과 민주당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저와 저희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은 후보 단일화의 구체적인 협의 방안까지 전달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단일화가 무산될 경우 국민의힘 후보 당선을 막고 행정수도 완성의 가장 적임자가 세종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유일한 길은 저 황운하가 반드시 당선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상호 후보님과 민주당 세종시당에 알립니다. 후보 단일화는 시간을 끌며 뭉개고 넘어가도 괜찮은 사안이 아닙니다. 꼼수이고 비겁한 수책으로 어물쩍 넘기는 것은 좋은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스러운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세종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4월 안에 깔끔하게 끝냅시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에게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특별법이 국토위 법안 심사 소위 안건으로 올라온 상태인데요. 오는 22일과 28일 국토위 법안 심사 소위 일정이 잇따라 잡혔고
30일 국토위 전체 회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통상적인 법안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보면 22일 소위에서 심의를 시작하고 28일 소위를 통과하고 30일 전체 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세종시민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입니다. 덕분에 특별법이 국토소위 통과부터까지 와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관행을 보면 소위를 통과하면 이후 전체회의 통과, 법사위 통과, 분회의 통과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기 때문에 소위 통과가 이루어진다면 30일 전체회의 통과, 이후 법사위 통과, 이후 분회의 통과는 무리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회 일이 또 정치 일이라는 것이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제가 내일 출장을 가는 일정이었는데 그 전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정국을 만들어서 전날 출장이 취소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어제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의 위원장 국민의힘 이종욱 위원장, 또 국토위의 간사인 민주당의 복귀왕 의원, 또 소위에서 사실상 간사역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문진석 의원을 어제 국토위 전체회의장에서 차례로 만나서 22일 법안심사 시작, 28일 법사 마무리와 소위 통과, 30일 전체회의 통과를 차질 없이 처리해달라고 거듭 당부를 했고,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치에서는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답변은 의미도 없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옳은 답변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조를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에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후에 법사위 통과, 이후에 본회의 통과는 통과 의례이고 통상적인 절차에 비추어 보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통과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세종 시민들과 또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뤄왔던 행정수도, 선진 행정수도, 선진지 시찰을 위해서 19일부터 출장을 갑니다. 19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워싱턴, 캐나다 오타와 행정수도로 유명한 도시들입니다. 두 군데 행정수도 선진지 시찰을 갑니다. 여야 의원단과 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장, 그리고 강주엽 행복청장이 방문단을 꾸려서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가는 그런 범정부, 정부와 국회가 한 팀을 꾸려서 방문하는 국회 사상 처음 있는 방문단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정이고 출장 중에 세종의 미래 비전을 찾기 위해서 워싱턴과 오타와의 도시 책임자들과 면담을 하게 되고 여러 지역을 방문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완성된, 우리보다 먼저 행정수도가 건립되고 이미 완성된 단계에 와 있는 행정수도를 공부하고 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작년부터, 제가 작년 11월부터 기획한 방문 일정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계속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또 필리버스터의 종결 투표에 참여해야 되는 일정 때문에 애초 3월 초 잡아놓았던 일정을 몇 차례 연기하면서 지금 4월 19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기획하고 제안했던 일정이 있고 제가 방문 단장이기 때문에 제가 빠지면 출장은 완전히 무산됩니다. 외교부에서는 더 이상 출장이 연기될 경우 우리 국회에 대한 외국의 신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국격 훼손 우려까지 있다는 우려를 전달해 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출장을 와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에 반드시 필요하고 뜻깊은 출장인 만큼 잘 다녀오겠습니다. 출장 중에 현지에서 제가 보고 느끼고 배운 점은 실시간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매일매일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장으로 인해서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가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미리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만 출장 중에도 뭐 요즘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도 보좌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또 동료 의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소위 진행 사항을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세종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입니다. 본회의 통과 때까지 또 이후 예상되는 헌재 결정까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세종시민들의 영원을 받들어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질문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TJB 이수복 기자님 질문에 앞서서 아마 어제 정치 상황 때문에 반복되는 질문들이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기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질문의 내용을 좀 잘 조절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TJB 이수복 기자님. TJB 이수복 기자입니다. 여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일화가 만약 불발되면 제 갈 길을 가겠다. 그리고 또 다자구도에서 당선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은 지금 의원직 사퇴를 포함한 완주 의지를 밝히신 건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화가 무산되면 다자구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자구도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막고 또 세종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가장 적임자가 시장으로 선출되어야 하는 것이 세종 시민들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세종시장에 당선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요. 제가 세종시에 당선되려면 당연히 후보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 거죠. 예. 법상 5월 4일 24시가 의원직 사퇴 시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직을 사퇴한다면 사퇴한 이상 제가 완주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직을 사퇴한다면 그것은 이제 완주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다자구도가 전개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종파랑의 박은춘인데요. 조금 전에 조상호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단일화 부분은 본인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당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 당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하셨어요. 조상호 후보께서.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당 차원에서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 당 차원에서 협의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후보들 간에만 얘기가 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중앙당 차원에서 선거연대 단일화 방안 뭐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앙당에만 맡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제가 엊그저께 그 소통관에서 국회 소통관에서 역시 이종성 세종시당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하면서 민주당의 중앙당이 입장을 명확히 해라. 세종시당의 일임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나서서 교통정리를 하든지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민주당, 중앙당에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뭐 아직 그 공식적인 답변이 없고요. 그럴 경우에 민주당, 중앙당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후보의 태도가 아닙니다. 후보는 중앙당을 적극 설득을 해서 이 단일화가 무산된 책임이 중앙당에만 넘길 수 있겠습니까? 또 단일화 무산돼서 민주진영 후보가 패배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가장 많이 보게 됩니까? 세종 시민들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겠지만 후보 본인 아닙니까? 후보가 책임을 지고 당을 설득하고 또는 당에게 내가 나서서 해결하겠다, 나에게 맡겨달라 하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중앙당만 쳐다보고 중앙당에서만 뭐 지침이 내려오길 기다린다면 중앙당에게 답변을 요구를 해서 답변을 받아내든지, 그렇지 않고 중앙당에서 아무 얘기가 없다, 중앙당에서 상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단일화 의지가 없는 것이죠. 후보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중앙당을 건너뛰고 무시하고 단일화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중앙당과 협의해서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물론 중앙당이 나서서 세종시당에 일임을 하든지 중앙당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다면 중앙당에 맡기면 되죠. 그리고 그 후보 단일화 문제를 중앙당과 협의 없이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은 후보가 주도적으로, 울산에서도 지금 후보가 적극적으로 단일화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그건 후보가 적극 나설 일입니다. 그것을 중앙당의 얘기가 없다, 중앙당에서 할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단일화의 의지가 없거나 단일화가 무산될 경우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좀 심사숙고가 부족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KBS 박병준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막 이제 경선이 끝났는데 18일까지 이 입장을 밝혀달라는 거는 상대 후보 입장에서는 좀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최소한 내일 어느 정도까지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보시고, 또 어제 그 조상호 후보와 직접 통화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상호 후보하고는 어디까지 얘기를 하셨는지 밝힐 수 있는 데까지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6시까지 시한을 정한 것은 단일화를 위해서는 후보 간 합의부터 먼저 있어야 됩니다. 후보 간 합의. 제가 19일 아침 9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출국합니다. 18일 오후면 오늘부터 해서 거의 이틀 시간이 남습니다. 18일 오후에 답변하라는 것은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만 합의하면 됩니다. 후보 단일화에 대한 세부적인 실무 협상은 복잡한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실무 협상단에게 맡겨야 됩니다. 즉 후보 단일화의 여론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몇 샘플로 할 것이냐, 설문 문항을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협상을 필요로 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답변이 나올 일이 아니거든요. 내일 오후까지 답변하라는 것은 여론조사 방법을 통한 단일화에 합의하겠냐, 이거에 대한 답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언제까지, 그 다음에 안심을 어떻게 받고 설문 문항 어떻게 작성하고, 이런 부분은 실무협상단에게 맡겨야죠. 실무협상에 이틀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틀이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20일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고 이후 안심번호 받아가지고 여론조사하는 단계로 돌입해야 됩니다. 그래야 4월 말까지
여론조사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 시한을 가지고 역산한 것이기 때문에 18일 날까지 후보 간 합의, 20일까지 실무 합의, 그때부터 단일화 여론조사 준비 작업, 단일화 여론조사 준비 작업 중에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은 토론회를 해야 될 겁니다. 토론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논의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뭐 이틀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최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역산을 해보면 18일까지는 후보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전화를 했을 때 계속 통화 중에서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해서 우선 문자를 남겼습니다. 축하한다. 또 이 단일화 뜻이 해야 한다. 그것이 세종시민들에 대한 도리이다. 이렇게 문자를 남겼고, 얼마 후, 곧바로 얼마 후, 맞는지 모르겠는데 문자를 받는지 조상 후보가 콜백이 왔습니다. 통화를 했고, 통화한 내용은 축하한다는 얘기, 고생했다는 얘기 등이 있었지만 그 후 더 얘기는 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시간표를 제시를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지금 조상호 후보께서 그 질문 중에 답변하신 게 나는 급할 게 없다. 의원님이 급한 거 아닐까라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도가 무슨 의도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저는 현역 의원입니다. 현역 의원은 5월 4일 24시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출마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5월 4일 사퇴 시한이 임박하면 그러면 후보 등록을 강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계산을 민주당은 다 하고 있겠죠.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뭐 예상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세종 시민들에게 누가 세종시장 후보로 적합한 사람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하고, 세종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세종시장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박탈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민주당은 꼼수 정치다. 꼼수 정치다. 민주당이 170석을 가진, 또 정당 지지율이 다른 당을 압도하는 그런 그 정당입니다. 그런 정당이 정정당당하게 단일화 협상에 응하고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무슨 옹졸한 모습으로 세종시민들에 비춰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은 우리가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결국 옹졸한 정치, 꼼수 정치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민주당 관계자들은 후보를 포함해서 하루 이틀만 더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현명한 결정인지 해답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의원님의 협상 내에서 입지라든지 무게감을 볼 때 의원님이 그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 자체도 당 전체적으로는 부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한 당과 이 내용이 좀 합의가 된 내용이 여러분들은 제가 출마를 선언할 때부터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를
왜 안 하느냐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몇 명인지 뭐 굉장히 많은 현역 의원들이 지금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뭐 경기도, 인천, 뭐 어저께가는 또 전남, 광주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도 현역 의원 선출 확실하고 굉장히 많은 현역 의원들이 선출될 거나 선출될 예정인데 단 한 명도 의원직으로 사퇴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원직은 그만큼 국민들이 4년 동안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달라고 권한을 위임한 그런 의원직이기 때문에 가볍게 사퇴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하는 순간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고 예비 후보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런 뭐 벽에 붙이는 것도 못 붙이고 뭐 선거 운동복을 입고 다닐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현역 의원들은 그걸 감수하면서 의정 활동을 병행합니다. 그렇지만 그 의원직을 사퇴 안 하고 움직임이 없어 보이겠죠. 움직임이 없어 보이니까 뭐 출마 완주를 하겠냐 뭐 이런 의구심들을 자꾸 제기하던데 후보로 나서는 순간 당연히 승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고 완주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당에서 굳이 상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조국 대표와 대전에서 행사를 하면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도 여러 얘기를 했지만 그때도 그 승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완주하는 것을 전제로 선거전에 뛰어드는 것이지 중간에 뭐 그만둘 걸 예상하고 그만둘 것을 전제로 선거에 뛰어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저는 세종시장 후보에 뛰어든 것이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가적인 과제고 시대적인 과제인데 이 과제를 위해서 정말 지금 시장은 정말 중요하다. 일단은 범여권이 돼야 되고 범여권이 되지 않으면 이 행정수도 완성이 탈락받기 어렵습니다. 범여권 후보 중에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할 수 있고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인 후보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어디 그 당 어느 당을 떠나서 어떤 후보든지 그래서 저보다 더 훌륭한 정치력을 갖춘 후보가 있다면 저는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예컨대 이광재 전 강원지사 같은 분이 한때 세종시장 출마 후보로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이 나선다면 저는 안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일찍이 얘기했습니다. 일찍이. 왜냐하면 그분 정도라면 저보다 정치력이 뛰어나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국회나 정부를 상대로 저보다 정치력이 뛰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 분이 나선다면 제가 나설 이유가 없어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추진력과 정치력을 갖춘 후보는 저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과 연관돼서 우리 황 의원께서 꼭 세종시장이 돼서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행정수도 완성 지을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나 다른 후보보다는 내가 이런 면에서는 앞서거나 전략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다면 이제 이거 잠깐 뭐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뭐 제 자랑 같습니다만 저는 35년 경찰로 살아오면서 저의 소신과 강단, 추진력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가 대세가 되어 있지만 2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 수사기소 분리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것을 맨 앞장서서 주장하면서 거대 권력인 검찰과 맞서 싸워서 끝내 수사기소 분리가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 제가 대전 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할 때 유천동 집창촌 해체라고 하는 그 일을 누구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3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그런 이제 검증된 추진력. 그 다음에 행정수도 완성은 국회와 정부, 대통령, 뭐 이재명 대통령을 여러분 후보들께서 많이 강조하시고 이번 선거 때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을 말씀하시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으로 하면 어느 후보보다도 제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21대 국회 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당의 대표로 당의 입당이 아니고 당의 대표 후보로 나오기 위해서 당에서 활동을 할 때 맨 먼저 이재명 후보의 지지 의원 그룹이 형성됐을 때 그때 의원 그룹은 10여 명 남짓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도 그러하고 또 지금 정부 또 국회를 상대로 행정수도 완성, 뭐 예산 문제들, 뭐 이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크고 작은 협상을 필요로 하는 일 또는 이 투쟁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선 의원 정도의 정치력은 갖춰야 된다고. 본인들이야 다 정치력이 있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당에서 볼 때, 중앙 정치 무대에서 볼 때 그분의 협상력, 정치력을 과연 그분의 정치적 무게를 과연 받아줄 것인가 라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객관적인 평가 요소를 놓고 볼 때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히 선거 구호용으로 가장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 시간에도